다시 열심히 시를 한번 읽어보죠. 이번에 읽겠다고 시간 안에 어떻게 시도를 해볼게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아폴로기아 프로비타스와 라는 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죠 스카티슈라는 시인데요. 둘 다 장시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를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앞부분 뭐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는 쪽으로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구조나 전체적인 주제나 뭐 이런 것까지는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이 사람이 자연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언어를 다루는 어떤 특징적인 방식, 그런데 그 부분 속에 전체가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시를 쓰는 사람일수록 그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선가 그 닫힘과 열림, 이걸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고민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 간결의 시약, 응축의 시약에서 요구되는 뭐라 그럴까요? 긴밀성, 그 유기적 구조, 이런 걸 기대하면서 읽으시면 힘들어요. 시기가.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파편화 돼가지고 던져져 버릴 수도 있을런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전체의 구도 속으로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씩 좀 느슨해요. 부분과 부분의 유대가. 그래서 꼭 부분과 부분을 긴밀하게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은 부분 안에서 상당한 긴밀성을 갖지만 그 하나의 부분과 또 다른 부분 사이에는 조금씩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읽어주시는 거, 뭐 이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모든 시가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안 될 것 같고, 이 시는 그렇다는 겁니다. 한번 보죠. 그래서 공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아폴로기아 프로비타스와, 이게 라틴어인 것 같은데 뜻을 찾아보면은 A defense of one's life,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A defense of his life, 이게 이제 수화가 his로도 되는 건지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누군가의 인생 옹호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화시켜서 인생 옹호, 저는 이렇게 그냥 일단 번역을 합니다. 이 정도. 그리고 요 시는 블랙 조디액 1998년도 시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자료를 카피 페이스트 이렇게 해오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제목을 왜 땄나 그랬더니 이런 책이 있네요. 우리 지금 현재 나와 있고, 그래서 아폴로기아 프로비타스와 존 헨리 뉴먼인데요. 복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카디널, 추기경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앵글리칸 처치에 있었던 영국 국교회였던 모양인데,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캐톨릭으로 이렇게 이제 개종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신앙심이 돈독하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날아가 보면요. Marvelous insight into the mind of a devout Christian. 아주 독실한 그 기독교인의 정신세계에 대한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죠. 이번에 대한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것 없고요. 이게 어떤 분이 아까 말한 뉴먼이라는 분을 그 신앙심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변호를 하느라고, 반박을 하느라고 이 시 쓴 거예요. 이 시를 이제 시가 아니죠.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어떤 논설을 펼친 거죠. 여기 보면은 찰스 킹슬리가 defamatory attack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시 요 글을 썼는데, 이 글에 at the end of, 여기 있네요. At the end of the Apologia is meticulous, inexorable, and truly awe-inspiring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신앙심을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심이 얼마나 진실한가,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밝혔던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제가 버벅대고 있습니다. 찰스 라이트의 시 인생 오고인데 이 시의 타이틀은 본인이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은 신앙심이 아주 깊었던 19세기 중반에 그 글을 발표하셨다고 그러네. 어느 그러면서 그분도 문학가예요. 문학가이고 아까 말한 그 추기경이 동료 그분도 목사님인 것 같은데 같이 함께하던 목사님에게 이제 바치는 인생옹호 이런 거였어요. 갑자기 그림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재미없다고 말씀하셔서 조금 재밌으라고 그림을 가져. 이 시에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해갖고는 도저히 전달이 안 돼서 제가 그냥 그림에 또 이게 독우드네요. 뭔 개 나무네. 근데 찾아봤더니 산딸나무라고 그러네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산딸나무 아시는 분? 저를 그렇게 기죽이시옵니까? 다들. 지금 이파리가 4개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잘 쭉 보이시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시기에 그렇게 익어가는 과정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약간 수채 탄 듯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고 이게 꽃이고요. 이건 꽃잎이 아닙니다. 이거 꽃이 아닌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 이제 잎이 또 나요. 잎이 그 이제 나뭇잎이 나고 그럼 이게 꽃이냐? 이게 꽃 같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은 꽃술이고. 근데 이걸 꽃이라 하고 이건 꽃받침 비슷한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또 조금 보시죠. 이게 그냥 꽃받침이고 이게 꽃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잎은 그 아래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게 전부 하늘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 푸른색의 나뭇잎이 이렇게 딱 있고 그 위에 꽃받침이 십자가 모양으로 쫙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 꽃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 피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시면류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아마 그 유럽 쪽에서는 이 산딸나무를 그 순환의 예수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 언덕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저도 많이 저기 그 어딥니까 포천에 있는 무슨 식물원 있는데 그 입구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시를 읽은 입장이란 뭐야 이게 그리고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있어요. 이게 가져다 심었겠죠. 원래 자세히기보다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그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는 표현이 나와서 막 뒤져가지고 뭐 인터넷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까 그 꽃 모양으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게 무엇인 것 같아? 하늘 쪽으로 피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향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나뭇잎이 딱 아래서 받치고 있고 그 다음에 꽃받침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위를 향해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자, 네, 여러분은 이게 불편하시면 이제 저도 여기 앉겠습니다. 다시. 우리말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길을 끝에 이르는지, 실패가 우리의 2차원적 동료가 길게 누운 꿈 같은 빛이 우리를 시동시키거나 내연시키지 않을 것인데, 산딸나무가 음흉하게도 국지적으로 수치된 교차점의 별자리를 형성하는데, 봄의 비탄의 길, 무섭도록 풍부하게 타올랐다가 오직 위로 뻗어갈 뿐 돌이킬 곳 없는 죽도록 무거운 세상. 그들이 떠났고 그 일을 다시 했어요. 산딸나무는 수액장애, 관절염, 겨울 날씨를 앓고 있는 봄의 신화의 수족. 그 뿌리는 내 어머니의 머리털이에요. 제가 다듬고 다듬어서 해놓긴 했으나
이게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씹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서 같이 하시죠. 그러면 How soon we come to Rose and Dash. 그러니까 일종의 첫 문장부터 영탄다, 감탄문 형태 이렇게 해놨죠. 우리는 길을 끝에 너무나 빨리 도달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어떤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을 끝에 너무 빨리 와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 failure. Our two-dimensional sidekick, flat dream light, won't jumpstart or burn us in. 이렇게 해놨네요. failure. 실패죠. 그 다음 콤마가 있죠. 여러분 들으라고 콤마 했는데 영어 선생은 카머 이래야 되는데. Our two-dimensional sidekick. sidekick이 저도 모르는 단어에서 찾아봤더니 뭐 옆으로 난 호주머니라는 뜻도 있고 동료, 친구, 조수 막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원 우리의 2차원적 동료 뭘 말하죠? 처음부터 저도 바로 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2차원이에요. 2차원. 3차원이 아니고. 그리고 날 늘 따라다녀. 우리를. 그림자 이야기 같습니다. 그림자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성공만 하고 사셨죠? 그러니까 저하고 친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가 우리의 친구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늘 따라다녀. 그림자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failure. our to, 근데 our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화 시킨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게 다 실패를 달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failure, our two-dimensional sidekick. 근데 sidekick이란 말을 그냥 companion, friend 이런 말 쓸 때 있잖아요. 근데 sidekick 그러니까 약간 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좀 다른 뉘앙스도 좀 따라오지 않느냐.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다음 flat dream light. flat은 글쎄 그림자니까 바짝 지금 누워있죠. 입체적이지 못하고 들어 누워버렸으니까 flat 하죠. 그리고 이제 재미없기도 하고 실패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dream light, 꿈의 빛.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뭐랄까 뭐 휘황찬란하고 막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이루어지지 않는 뭐 그런 것인지 플랫하죠. 예, 플랫. 예, 그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열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한 가지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럴 수도 있고 다 그게 그거죠. 이것들이 won't jumpstart burn us in. 점프 스타트는 우리 차가 서버렸을 때 다른 차에다가 같이 옆에다 넣어놓고 점프 케이블이라고 하죠. 점프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스타트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동이 꺼진 차를 그냥 완전히 죽은 차는 아니죠. 그래도 다시 뭔가 충전을 해서 이렇게 살려내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목적어죠. 우리 burn us in. 근데 그게 내가 엔진이 살아나려면은 내 안에서 그 휘발유가 타올라야죠. 그러니까 burn us in. 타들어 안에서 뭔가 타올라야 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안에서 막 불이 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won't.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약간 지금 비관적인 상태에 있죠. 그 정도 하고 넘어가 봅니다. Dogwood, insidious in its constellations of part, chart, cross points. 제가 아까 설명하려고 한번 part, ch가 그 석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part, chart 부분적으로 그 이렇게 숫처럼 된 크로스 포인트, 교차점들의 constellations는 그 별자리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런 꽃들이 막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그게 어떤 별자리처럼 은하수라고 생각해도 되고 별자리처럼 그런데 그 속에 그게 insidious란 말은 음흉하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불순한 의도를 안으로 감추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도그우드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도그우드, insidious in its constellations of far-charred cross points. 그래서 그 의도가 뭐냐 이런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springs via dolorosa. via dolorosa를 저는 또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봤더니 그 고통의 길, 그 다음에 비운의 길, 그래서 road of suffering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길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짚고 막 그 골목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막 행인들이 막 야유도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디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장소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 길, 그 고난의 길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문도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쓰러졌으면 쓰러진 자리 뭐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었으면 진 자리 뭐 이런 게 갖고 몇 개의 포인트를 14곳인가를 이렇게 포인트를 14 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via dolorosa. 근데 이걸 스프링하고 연결해 놨죠. 봄철이고요. 지금 어느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봄철에. 근데 우선 산딸나무 꽃이 막 피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꽃들도 막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길을 봄이니까 여러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을 고난의 길로 연결하고 있어요. 우선 이제 산딸나무가 그 예수님의 이제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산딸나무의 꽃이 그냥 아름다운 꽃으로 끝나지가 않고 그 안에서 그 고통 뭐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insidious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dolorosa, fleshed out in a dread profusion. dread profusion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무섭도록 풍부하게 타올랐다가 봄의 비탄의 길. 그러니까 봄이 만들어내는 이 예수님 순환의 길. 무섭도록 풍부하게 타올랐다가 그 표현이 있죠. 오직 위로 뻗어갈 뿐. Nowhere to go but up. but은 except 의미겠죠. 그러니까 위로를 제외하고는 갈 곳이 없어. 위로만 가야 돼. 우선 꽃의 형상을 설명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길이 그렇기도 하죠. 예수님이 뭐 저걸 거야. 이제 하나님에게만 의존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제 은총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뒤로 돌아다갈 길이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시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시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시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owhere to go but nowhere to turn. 돌아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예수가 걸어가는 마지막 길이기도 하고, 이 시에 화자가 품고 있는 어떤 가고자 하는 길일 수도 있고, 꽃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참 이걸 형용사로 만들지, 명사로 만들지,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Dead world wait. world hyphen wait. 세상 하이픈 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다가 dead. dead는 꼭 죽었다라는 것보다도 죽도록 뭐 이런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뭐가 생각나요? 이 단어. dead world wait. 뭔가 꽉 눌러오는 느낌 있죠? 이걸 가만히 정지 상태에서 생각해 보니까 바쁘게 갈 때는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고 있는 십자가의 무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어가요. 근데 단순히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잖아요. 세상 모두의 그
죄를 대신해서 사함을 받겠다고 당신이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That world wait. 꽃이 막 피어 있는데 그 꽃들이 전부 위로만 향하고 있어. 갈 데가 없어.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야. 너무나 무거워. 너무나 무거워.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 예수님이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이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 아직 대답도 없지. 그 마지막, 다 잊어버렸지만은, 뭐라고 한마디 하고 죽죠. 네.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한 장면이 나와요. 뭐가 그런 게. 네. 그래서 그런 외로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약간, 행을 하나 비웠죠. 그 다음에 They've gone and done it again. 데이가 못하냐?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해석이 열려 있죠. They've gone. 그들은 떠나버렸다. 그들은 없다. Done it again. 그 일을 이분이 자꾸 it을 잘 쓰죠. 말을 안 해죠. Done it again. 그 일을 다시 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앞에서 데이를 찾아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막연히 이렇게 읽을 때는, 그 예수에게 끼쳐진 악행이라면 악행이죠. 그 멍청한 짓이면 멍청한 짓이고. 근데 이런 일이, 그 에루살렘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기도 하죠. 반복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도그드의 이 사달나무 꽃이 한 해 피고 안 피는 게 아니죠. 매번 피기도 하죠. 매년. 뭐, 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Done it again. Dogwood, springs, sap, crippled, arthritic, winter weathered, with rim, whose roots are my mother's hair. 이것도 너무 그냥 촘촘하게 단어를 엮어놔가지고, 자, 도그드, 산딸나무하고 콤마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springs, 그러니까 이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봄을 한 거예요. 봄에 sap, crippled, sap은 수액, 그 나무 안에 있는 액, 수액이에요. 근데 crippled, 뭐예요? 병신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몸에 수액이 잘 안 돌아가. 근데 사람으로 치면은 혈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예. 혈관이 안 좋은 거죠. arthritic, 관절염을 알아. 여러분 무릎 아프시죠? 혈관도 좀 탁해졌죠? 예, 참 그런 이야기입니다. winter weathered, 겨울 날씨를 쬐어 날씨에 이렇게 miss limb. 그러니까 이게 좀 구문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프링을 의미상 주어로 봤어요. 그러니까 림까지 쭉 이어지는 걸로. 그래서 스프링스 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의 사지 팔다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도구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봄의 팔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봄철에 길거리에 피어 있는 꽃, 나무 뭐 다 이런 것들을 사지로 표현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수액이 뭔가 잘 안 통하고, 이렇게 관절이 안 좋고, 뭐 막 이렇게 겨울 날씨를 쬐가지고, 뭔가 다 그냥 얼어붙어 있고 막 이런 거죠. 봄인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또 T.S. 엘리엇이 생각나죠. 4월은 잔인한 달. 그래서 이게 삶 속의 죽음, 죽음 속의 삶. 만물이 전부, 이제 겨울을 딛고, 땅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고 막 생명을 노래하는데 정작 시인의 정신은 죽어 있는 거죠. 살아있을 만한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정신은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방에서 막 꿈틀꿈틀 생명이 약동하는 것이 너무나 더 오히려 괴로워.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ath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ark roots with spring rain. 그 다음에 winter kept us warm.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엘리엇의 겨울이 차라리 나를 따뜻하게 했다. 망가고 눈으로 나를 뒤덮어 줘서 이렇게 차라리 죽고 싶은 상태. 잠깐 이제 그거다고는 엘리엇 안 읽었을 리가 없어요. 자가 뭐 그걸 모방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봄이고 여러 가지 꽃들이 막 피는데 그 꽃들이 그대로 예수의 순환을 생각하니까 더 괴로워. 이런 거죠. 그리고 그 꽃들이 꽃을 피웠다고 하지만 전부 다 장애를 앓고 있어. 내적으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 정도가 이제 한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 부분으로 한번 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압축 뭐랄까 굉장히 단단한 이미지가 굉장히 촘촘하게 맺혀져 있고 상징 비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한 다른 데서는 잘 안 그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우리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풍경은 초월의 지렛대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풍경은 초월의 지렛대예요. 그것을 들어올려 여기에 쐐기를 박으세요. 아니면 여기에 그리고 물러서세요. 울렁거리세요. 빛이 작은 빛이 당신이 나아가는 길 주변에 후광을 비춰줄 거예요. 이슬방울이 종점의 방울이 열려요. 위대한 광휘애로 목련잎에 조성된 태양의 광장이 우리에게 입구를 제공해요. 우리들 중 누가 앞으로 나설까요? 그의 발밑 단축구멍에 꽂는 동백나무 갈색꽃, 그의 발밑 자두나무 가지, 흰 하늘, 흰 오후, 찬송가 읊조리는 수도사의 헛소리를 닮은 교회 종소리. 어쩔 수 없어서 여기서 잘랐습니다. 아까 그 풍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데 초월의 지렛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는 어떤 작업, 시쓰기를 이렇게 또 여야겠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풍경을 초월의 지렛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초월이란 말이 나왔다 그랬고 이 사람이 초월을 지향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그러나 일단 여기서는 초월을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하죠. 이 풍경은 초월의 지뢰예요. 그것을 들어올려 여기에 쐐기를 박으세요. 번역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렛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그 아래에다가 뭘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받쳐줘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쐐기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뭐 지렛대를 놓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뭔가를 놓고 여기서 밟으면 이게 들어 올려지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경을 지렛대 삼아서 뭔가 저 위에다 올려놓고 밟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풍경을 들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있는지. 풍경이 들어 올려지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나 보죠? 이제 약간 그런 비유인 거예요. 풍경은 그러니까 풍경을 들어 올려 여기에 쐐기를 박으세요. 아니면 여기에, 여기서 해볼까? 저기서 해볼까? 이런 거죠. 여러분도 사진 찍을 때, 여기서 찍으면 뭔가 그림이 될 것 같아. 착. 아니, 여기서 할까? 좀 이렇게 참. 그러니까, 그림이 된다는 것은, 여기식으로 하면은, 초월이 되는 어느 지점을 찾겠다는 거죠. 뭔가 여러분이 구도를 잡고 뭐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 풍경을 삼아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풍경의 도움을 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가겠다. 그러니 그 말이 되죠. 그리고 물러서세요. 쳐다봐야 되니까. 지렛대 삼아서 풍경을 약간 들어 올려놓고 뒤로 물러서서 그리고 울렁거리세요. 어떤 파장이 나한테 이렇게 오면은 그거 막아버리지 말란 소리죠. 풍경을 지렛대로 들어 올렸을 때 풍경 안에서 뭔가가 뿜어져 나올 텐데 당신이 거기에 자동으로 반응해서 울렁거려라. 그러면 작은 빛이 당신이 나아가는 길 주변에 이렇게 빛나는 구름처럼 이렇게 비출 거다. 그러고 가면은 이슬방울이 지금 이게 앞선 부분하고 연결하면은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풍경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풍경이 막 막 고통 속에 있는 걸 막 느끼죠. 막 짐처럼 막 느껴지고 봄인데도 그 꽃들이 막 너무나 무겁죠. 그것도 일종의 대화죠. 근데 계속 가는 거죠. 그 풍경을 지렛대 삼아서 지금 풍경 너머로 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뭔가가 이제 오는 거죠. 내가 울렁거리고 그랬을 때, 막 이제 내 주변에 후광도 좀 비칠 수도 있고, 이슬방울이, 종점의 방울이,
종점의 방울. 예, 뭐, 뭐, 빗물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흘렀다가 어디에 딱 맺혀 있으면은 그게 종점이겠죠. 그러니까 풀잎 끝에 맺혀 있거나, 아니면 차막 끝에 매달려 있거나, 이런 것이 종점의 물방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종점의 물방울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방울이, 종점 눈방울이, 물방울이 열립니다. 그래갖고 어디로 열리느냐? 위대한 광휘애로. 자, 이제 목련 넘어간다. 목련잎에 조성된 태양의 광장. 우리말로 하니까 좀 별로 재미없는데 뜻을 따져보면 굉장히 재밌죠. 재밌어요. 영어. Sun's Square on Magnolia Leaf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련 나뭇잎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네. 목련 꽃잎에 태양의 광장이 있는 거예요. 광장. 스퀘어는 장방형을 주로 이제 스퀘어라고 하죠. 그러나 상당히 넓은 공간이죠. 이제 로마에 가면은 광장이 많잖아요. 작은 광장, 큰 광장 전부 다 스퀘어인데 자관 목련 꽃잎에 햇빛이 비치고 있고 거기에서 빛이 반사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태양의 광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물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쪽으로 넘어가려는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offers us entrance. 입구를 우리에게 줘요. 포트 같은 거예요. 포트. 항구라고 하는 게. 그걸 통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포트인 거예요. 일종의 포트예요. 그 스티븐스 시의 어번 포트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포트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뭐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것이. 입구에 들어갔다고는 안 했습니다. 입구를 열어준다 그랬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구를 열어주지 입구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내용을 보여주질 않아요. Who among us will 그런데 Who among us will step forward? 그런데 누가 우리들 중에 앞으로 한번 나서서 겠느냐 이렇게 하고 묻고 있죠. 그다음 Camellia Brown Boutonniere. 저도 모르는 단어였어요. Camellia Brown Boutonniere. 부터니어가 남자들이 이렇게 양복 단추구멍에 끼는 그런 꽃이라 그러네요. Camellia는 동백나무 꽃잎입니다. 그래서 동백나무 이렇게 꽃 한 성 이렇게 꽂는 그런 형상입니다. 근데 지금 가는 길에 동백나무 꽃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Camellia Brown Boutonnieres under his feet. 근데 갑자기 히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들머리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의 순환 생각하니까 또 예수님도 생각나고 막 그렇죠. 그의 발밑에 그렇죠. 예수님이 진짜 무거워서 그 가시 면류관 쓰고 그 무거운 이렇게 막 끌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발밑에 꽃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것도 남자들이 장식용으로 끊는 꽃이 떨어져 있고 또 plum branches under his feet. under his feet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 발밑에 그 발밑 자두나무 가지 그리고 뭐죠? 흰 하늘, 흰 오후 이게 뭐죠? 이런 게 참 시인들이 그러니까 막 뭔가를 힘들게 지고 가다가 거의 어질어질한 상태에서 고개를 쳐들고 하늘 한번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봤대요. 그러면 하늘이 하얗죠. 예. 그리고 시간은 정오 가까워 가는데 또 정오도 하얗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에서 church bells like monks' mouth tonguing the hym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찬송가 읊조리는 수도사의 혓소리를 닮은 교회 종소리. 이게 소위 말하는 이미지즘에서 이야기하는 병치죠. piling ooze, 나무 장작 쌓는 것처럼 이미지만 툭툭툭툭 던져놓고 이미지 사이의 연결은 니 알아서 하시고 나가버리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대강 무슨 느낌인지 오죠? 굉장히 또 여기서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 하얘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 무엇이죠? 일기와 풍경. 일기가 뭐더냐 했는데 오랜만에 읽으니까 내가 내 글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저널입니다. 저널. 일기 쓰기 할 때 저널. 일기와 풍경. 신뢰받지 못하는 형식, 신뢰받지 못하는 시적 제재.
나는 둘 다를 숨과 피를 소생시키려 그들을 다시 전체로 만들려 했어요. 이 사람한테 일기 쓰는 일하고 풍경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완전하지가 못해요. 일기 쓰는 일도 그렇고 풍경을 관찰하는 일도 그렇고 일기는 일기대로 불완전하고 풍경은 풍경대로 불완전해요. 가끔씩 그 문이 열린다는 표현은 있지만 이게 완전한 충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허기 속에서 계속 시를 쓰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넘어가지는 않고 넘어가지 못하지. 그러니까 마주하고 이제 그게 이 사람의 이제 계속 긴 호흡으로 일기와 풍경, 신뢰받지 못하는 형식. 이게 초월이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리고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서 나를 구원해주고 그럼 이게 신뢰할 수 있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뭐 이러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신뢰받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가지는 않잖아요. 성당을 가긴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지는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죠.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신뢰받지 못하는 형식이고 신뢰받지 못하는 제재이고, 나는 둘 다를 숨과 피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생시키려 한다. 소생시키고 싶다. 이런 거예요. 살려내야만 돼.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숨이고 피니까. 그들을 다시 전체로 만들려고 했어요. 전체라고 했지만 whole이라는 영어 단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완전해져야 되는데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부분적 완성이에요. 근데 어떤 전체적 완성을 갈망하나 그것은 이제 전망으로서만 다가오지,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하여 계속 보면 엄격한 집중, 언어를 통해. 그렇죠?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면 엄격한 집중, 시인으로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어를 통해서 베로나가 나를 만들어요 베로나요 라고 노래가 진행돼요. 이 내용도 뭔가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냥 노래가 들려왔던 모양이다 라는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있을 텐데, 나는 그걸 콧노래로 부르면서 휴식 시간을 때웠지만, 여기서 브레이크를 그냥 휴식 시간으로 했는데요. 지금 쭉 걸어가다가 잠깐 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말한 비아 돌로로사를 하려면은 쭉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려면 다 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 장애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제 대표로 앞서 이제 인도하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대신해서 그걸 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잠깐 휴식 시간에 잠깐 쉬면서 이것도 뭔가 종교적인 노래일 것 같은데 휴식 시간을 때웠지만 헛수고였어요. 영어로 보시면 to no avail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초월의 지렛대를 활용했고 문이 잠깐씩 열리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완전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열릴 듯 잊지 않고 쓸데없이 그치게 된 겁니다. 그 정도. 4월 한 해가 시작돼요. 말을 넘어서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심상을 넘어서 달의 얼음과 여름의 천둥을 넘어서 그 모든 것, 이렇게 말하네요. 영어로 한번 보죠. April, period. This year begins beyond words, beyond myself and the image of myself, beyond moon's eyes, summer's thunder, or death.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을 4월로 삼았네요. 지금이 4월인 것 같아요. 봄이고 4월이고. 근데 내 앞에서 4월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앞에서 시작되고 있는 4월 이 봄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영적인 게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뿜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말을 능가한 상태에 있다. 그 이야기처럼 내 말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beyond myself, 나를 능가해 있어요. 또 내 자신을. 그리고 또 the image of myself. 또 왜 이미지란 말을 다시 썼나 싶기도 한데 이건 그냥 접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이미지, 어떤 세상에다가 내 자신의 이미지를 투영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세상이다. 뭐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을 투영한 세상인데 세상은 지금 4월에 지금 봄에 지금 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봄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능가한 거야. 개인적인 것을 능가한 거야. 나를 능가한 뭔가 거창하다기보다 좀 인류 아니면 뭐 역사 뭐 이런 거에 좀 뭐 이런 거예요. Beyond moon's eyes, 달이 이제 차갑게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거 하면 여름날에 천둥치고 이런 작은 하나하나 구체적 사물, 자연 풍광인데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뭔가가 여기 있어. All that. 이제 뭔지는 말 못하지. 말하면은 안 되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하고요. 다음 시 얼른.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5분, 10분밖에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요. 흉터 조직. 예. 우선 제목이 멋있어서 한번 달려들었어요. 흉터 조직. 우리말로 제가 읽겠습니다. 근데 읽기 전에 여러분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 우리말 있고 영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섹션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언더라인을 자그마하게 그어놨죠. 요 형태로 돼 있어요. 시가 계속 요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분을 조직할 때 어떤 사람은 1, 2, 3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1, 2, 3으로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글쎄. 예. 근데 이건 뭐냐? 이런 얘기죠. 연구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스탠자 개념은 아니고. 스탠자와 몇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묶음, 하나의 프래그먼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프래그먼트와 프래그먼트를 유기적으로 무슨 논리적 구도로 하려고 한다면은 1, 2, 3 그런 어떤 넘버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순서가 좀 더 강하죠. 좀 살아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1, 2, 3 붙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죠. 근데 의도적으로 1, 2, 3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이 독립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 하나하나를 단편시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길게 쓰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이걸로 하다가 일이 넘어와 버렸네. 준비해온 거 하나도 보여드리지 못했네.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그래서 차라리 그래도 이제 첫 부분은 우리말로만 읽고 요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한번 보죠. 흉터 조직. 꼭 말해야 할 것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 보여요. 아무에게도 단서가 없지요. 심지어 풍경에도 없어 보여요. 자기가 간절히 말하고자 하는, 도달하고자 하는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씻게 만드는 뭔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도 못 찾겠어. 근데 풍경에 있는가 했는데 그래도 풍경이 제일 가깝지. 그걸 나로 하여금 그걸 느끼게 해주고 나를 촉발시키고 그 가능성으로 나를 끌어들이는 힘이 풍경 속에 있죠. 근데 어쩔 때는 풍경마저도 문을 딱 닫아버려. 시가 안 써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심지어 풍경에도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것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그걸 듣게 되는 곳은 꿈속이나 신탁의 입이나 돌개바람에서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서 낭만주의자들이 디오니소스나 이런 시론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어떤 광란의 상태 속에서 접신의 상태에서 뭔가 시를 쓰게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 소리를 들었다고 여겼어요. 한 차례 속삭임 같았던 그걸 돌로미티 산 기슭 작은 언덕에서 밤 별 없는 하늘을 하지만 누가 기억하겠어요. 깜깜한 밤 별 없는 하늘을 흐릿한 목소리 흐릿한 착상을 그게 피막에 금이 가요. 작은 금, 얼룩 같은 것. 그게 뚫고 지나가게 해요. 막은 한숨 같은 숨이 낯선 어느 두루 땅에서 빠져나가요. 그것이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 우리 조상의 슬픈 얼룩이지요. 여기서 상처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피마 그게 이제 그것이거든요. 그것이에요. 그것에 도달해야 돼요. 나로 시를 쓰게 만드는 거고 내가 풍경을 대하여 도달하고자 한다는 것이 그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절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고 문을 딱 닫혀버리기도 하고 열린 듯 하다가 닫혀버리고 그래요. 근데 그것에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은 돌개바람 속에서 그게 들을 거야. 꿈속에서나 들릴 거야.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가 돌로미티는 이제 이태리 북부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풍광을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 소리가 잠깐 들리는 것도 같았다. 요 정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 이야기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오는 소리가 아니죠. 그 밤하늘 별, 그 돌로미티 산기슭 이런 것에서 보면 어떤 영적인 게 좀 느껴질 듯 하나?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은 그게 뭐 기억이나 되느냐?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이런 거죠. 그런데 그게 피막에 금이 가요. 그게 뭔가 이렇게 단단히 있는데 그 막에서 금이 가고 근데 작은 금이고 그게 얼룩 같은 것인데 그 금이 간 것이 그 금을 뚫고 지나가게 해줘. 내가 그것에 도달할 수 없거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시를 쓰게 하거든. 근데 어느 순간 그것에 살짝 금이 가면서 그 금이 간 사이로 뭔가가 뚫고 지나가게 해. 그러면 뚫고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숨. 막은 한숨 같은 숨. 이거 진짜 멋진 표현 아닌가요? 막 숨을 들이닫고 있다가 그것이 이게 터져 나오는 숨 같은 것이 이게 뭐가 조금 금이 가면서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또 보면은 낯선 언어들의 땅에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 피막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저 그 안에 낯선 언어들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막 자기도 알지 못하는 덜 이해 못하는 알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 막 낯선 언어 속에서 그 틈새에서 뭔가 그게 조금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뭘 알고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막 뭔가 있으니까 써놨는데 그걸 한참 쳐다보고 나면은 그 언어들 속에서 뭔가 조금 빠져나오는 나한테 이야기를 걸어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빠져나가는 거. 그것이 반드시 말해야 되는 것. 뭐 말해요? 그것이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조상의 슬픈 얼룩이죠. 이렇게 또 다시 자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상. 여기서 조상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집단이라고 생각이 들려고 그러죠. 우리 시인들이 갖게 되는 아픈 상처이고 그게 얼룩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보여드렸는데요. 이 시인에게서 주목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행의 사용 방식입니다. 어떤 데는 보면 행이 아주 길어가지고 이 한 지면을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그걸 장행으로 보는데 이 시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한번 합쳐가지고 산문에 가까운 그 장행 아니면 산문시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걸 한번 제가 논문으로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시를 시작할 때 시행과 시를 한 줌에 쥘 수 있게 압축해서 공 모양의 뭉치로 움켜진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최대한 그 본질에 이르게끔 쥐어짜려 해왔어요. 젊었을 때 시창작법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결의 시약, 응축의 시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후 내가 원했던 것은 소나기를 펴는 것이었어요. 나 이 비유가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어요. 꽉 쥐려고 했었다 내가. 시를 쓸 때, 요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그랬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이렇게 놓고 싶더라. 하는 것이죠. 시행과 시가 산문으로 바뀌지 않으면서도 산문을 향해 최대한 멀리 확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실험을 한번 하고 있는 거죠. 남십자성, 강해제적, 지역저널. 그래서 이런 데서 일기체제이고 일상적인 이렇게 시를 막 툭툭 던지듯이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선에 뽑히려면은 응축의 시학으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당선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내가 시인으로서 내 시세계를 펼쳐가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선작을 낼 때 어떤 단련했던 시창작 방식을 이제
입문자들에게는 그걸 가르쳐야 될 표현이 있으나 어쩌면은 우리는 손아귀를 펴는 법을 우리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단계에 있는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응축되지 않은 시가 더 감동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제가 늘 갖는 생각이고. 그래서 대화체적 속성을 띠는 시행을 시와 산문의 분리 지점까지 몰아붙였답니다. 이런저런 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 사람 시를 봐야만 그 말이 뭔 말인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어떤 박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쉽게 일반화하지는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장행 다음에 슈퍼라인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요. 아마 더 나가는 라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산문시를 매우 좋아한답니다. 알다시피 내가 첫 시집에서 뽑아 차후 시선집에 계속 보관했던 시들은 산문시.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시선집 뽑을 때는 산문시가 자꾸 이 사람한테 닿는 거예요. 꽉 응축되시는 뭔가 완성도가 높은 때도 뭔가 감동이 덜한 거야. 이게 인위적인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산문시, 궁극의 시는 아마도 산문시일 것입니다. 그 시행이 확장되어 마침내 문장이 되고 그 후 또 하나 문장이 오는 거죠. 여기서 문장은 일종의 초행, 슈퍼라인으로 간주되면서 미지의 것으로 더 멀리 더 깊이 모험을 떠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뭔가 정확하게 뭔 말인지 모른다기보다 이 사람이 자기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론가는 아니고 간주돼요. 글쎄, 그건 의도와 직관의 문장은 하나의 단순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시행으로 간주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산문시를 쓰니까 이야기를 넣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산문처럼 좀 느슨하게 풀어가는데 그러나 구불구불하다는 또 비유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는 이야기처럼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랭보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래서 랭보의 불빛들이랄지 이에 반하여 보들레르 산문을 쓴 자인데 근데 나는 보들레르보다 랭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지적인데 이렇게 잘 보면은 랭보가 훨씬 천재적인 느낌이 들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비약이 번쩍번쩍해요. 이렇게 갖다 굉장히 압축된 시행을 하다가 산문으로 쫙 풀어지다가 그 다음에 논리의 비약이 확 갔다가 막 그러면서도 이게 뭔가 좀 전체적으로 뭔가 구체적이진 않은데 뭘 막 치고 들은 듯한 그런 굉장한 활력이 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 말 읽어갖고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 그렇지만은 내 식으로는 해석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난 전자를 훨씬 선호해요. 내 생각에 20세기를 훌륭한 산문시의 대부분은 그 시집에서 그리고 랭보에서 기원하고 있어요. 이게 계속 던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산문시가 뭐냐? 그러니까 산문으로 그 행갈이 없이 쓰면서 그 시의 어떤 압축미나 또 어떤 호흡이나 이런 걸 좀 살려내는 거다. 대체로 이 정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좀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다. 그 다음에 또 반행이 있습니다. 장행이 있고, 초행은, 그러니까 산문처럼 거의 막 구불구불 이러겠다 저랬다 계속 이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은 나눠진다 하더라도. 1978년 이후로 내가 가끔 사용해온 두 걸음 시행. 이거 다 제가 번역해 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초행이니 반행이니 다른 사람은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시인 처음 소개하는 입장일 테니까. 그래서 two step line, one step, two step. 춤추는 건가? 그 다음에 low rider. 이 말도 재밌다. low, 나지막이. 그 다음에 말 타는 사람. 아니면 비행기 타는 사람.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붙여진 간에 이것으로 시를 쓰는 목적들 중에 하나는 사다가이 중 하나인데 시행이 그 자체의 무게로 부서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어요. 또 비유법이죠. 다시 말해 내가 산문을 향해 최대한 멀리 시행을 밀어붙이면서 여전히 그걸 운문의 시행으로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그게 더욱 길어지고 더욱 대화체적이 되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열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다시 또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시행을 완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걸 깨트린 거죠. 그건 두 행이 아니라 항상 한 행인데 단일한 행의 통합성을 음악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특정 지점에서 끊어진 거예요. 요 방금 읽은 부분에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 두 번째 행 보세요. 그래 보여요. 아무에게도 단서가 없지요. 그 다음에 아래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심지어 풍경에도 없어 보여요. 이걸 지금 반행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하나의 행인데 이게 가다가 툭 떨어져서 이어져 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없지요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돼. 근데 이걸 한행이라는 느낌을 살려야 되는데 어쩌다 보면은 한행이 너무 긴 거야. 지면 안에 다 못 들어와. 그럴 때는 이것을 그 바로 떨어진 자리에서 살짝 안으로 들어쓰기를 했어요. 따라올 수 있죠? 이것도 재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행으로 한 행인데 원고지 안에서 아니면 지면 안에서 처리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행으로 넘겨놓고 내어쓰기를 하거나 들여쓰기를 하거나 그런 걸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죠. 그건 그냥 한 행이라는 걸 표시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다른 방식을 쓴 거예요. 그 어떤 한 행의 리듬 이런 걸 살려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어디선가 잘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로 탁 떨어뜨려갖고 그러니까 비행기, 나는 비행기가 생각났어요. 비행기가 씩 날아가다가 엔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럼 턱 떨어지죠. 떨어지자마자 엔진 다시 켜는 거야. 하면서 또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느낌이죠. 이제 그렇게까지 리듬이 사사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나오지만 한행으로 처리 안 되니까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넘겨보시면 다 반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한행으로 처리한 거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월트 위트먼하고 에밀리 디킨슨에게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월트 위트먼은 장행으로 유명해요. 막 쏟아내버려. 막 명사들만 문장도 안 만들고 막 나열해버려. 긴 호흡으로, 남성적 호흡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지나가 버리죠. 행이.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에밀리 디킨슨은 굉장히 응축하고 간결하고 콤마, 대시, 뭐 불필요한 말은 하나도 없이 다 빼버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두 개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재밌어.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월트 위트먼이 가지고 있는 산문 정신을 그렇지 에밀리 딘킨슨의 그 응축성을 가지고 두 개를 다 어떻게 합쳐본다는 이야기인데 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좌우한 재밌는 이야기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라이트 씨는 디킨슨의 내적 성찰 아주 깊이 있는 게 있죠. 속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요. 간단한 이미지 하나 가지고도. 근데 이것을 위트먼식 그 포괄적 시행과 융합한다. 그리고 또 대화체 이런 걸 사용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그래서 자기 기질로는 자기가 위트먼답지 않고 난 디킨슨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디킨슨을 장행 속에 집어넣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어떤 시인의 심성으로는 디킨슨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나서는 이미지로 충정된 장행.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지죠. 이제 뭐죠? 아까 그 인생 옹호에서 첫들머리 읽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 굉장히 이미지 하나하나가 막 충정돼 있어가지고 막 단서 들고 찾아보고 연결하고 막 이래야 이거 어쩌면은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했기 때문에 2분의 1도 못 드러냈을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뭔가 막 나올 거예요. 그렇게 충전돼 있으면서도 막 호흡을 몰고 가버리죠. 길게.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거죠. 그렇게.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의 동질성을 느끼는 부분은 장행과 같은 결과가 아니다. 장행에서가 아니라 에밀리 디킨슨에서 다시는 동질감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라이트는 풍경 이미지는 직물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시인의 열망이 자연의 잠재적 전망과 불안하게 조우하는 순간을 구현한다. 라이트의 풍경 이미지는 이렇게 쓰면 말이 되겠습니다. 라이트가 시에서 제시하는 풍경 이미지는 직물적 현상이 아니고요. 시인의 열망, 자연의 잠재적 전망 이것이 조우하는 건데 그것도 불안하게
완전한 전망으로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걸 드러냅니다. 시인에게 세상을 지각하는 방식은 마땅히 그렇게 세상을 지각해야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당위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이기도 해요. 하기도 해서 외적 풍경은 그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내적 풍경으로 재창조된다. 이거 시인은 한편으로 풍경의 사물다움을 살림으로써 이미지가 상징이나 알레고리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절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풍경이 기대와 회의 속에 영적 전망을 품도록 허용한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매성이 이제 시인을 어떤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리고 또 낭만주의 시인들의 자연에 대한 접근법하고 일정한 차이를 드러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망에 대한 추구에 있어서는 낭만주의 시인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영적 전망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지 않고 그 사물의 물질성을 그대로 또 그 안에 현실 속에 있고자 하는 그게 강하게 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억제된 전망은 한편으로 뼛속을 꿈틀꿈틀 움직이는 무한에 대한 갈증을 일으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지의 것들에 대한 절망에서 그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은 나한테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절망이죠. 움직이지 않는 산불 연기 같은 것. 무섭잖아요. 요새 산불이 있었지만 자기가 쓴 표현이 움직이지 않는 산불 연기 같은 것.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아름답고 희망에 차 있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전망이 드러나 보임과 동시에 그것은 움직이지 않는 산불 연기 같은 것이 두려움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긴 오후의 권토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된다? 조금 제가 썼던 논문에서 막 잘라왔더니 조금 결론이 그렇습니다. 근데 양쪽이 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문맥이 조금 시원치가 않습니다. 빛과 어둠, 갈망과 절망이 불가분의 관계로 마주하고 뒤섞이는 긴장을 실제로 공연하기 위해서 시인은 막혔다 뚫리고 꺾였다 휘어가는 호흡을 언어에 불어넣고 있다. 그 장행, 방행, 초행의 그 호흡의 사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분석해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만만하겠어요? 주제적으로 접근하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훈련을 받으면. 근데 시의 호흡을 읽어낸다는 것은 가장 예민한 귀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대한민국에 뛰어난 시인 많지만 내가 보기에 귀가 그렇게 예민한 사람도 많지도 않아요. 또 보면은. 그래서 진짜 뛰어난 시인은 귀가 뛰어난 시인이다. 청각적 상상력이란 말도 있지만 그런 거다. 근데 이 시인은 그걸 의도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가요.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가면서 그 호흡을 읽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걸 시도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뭐죠? 막혔다, 뚫리고 꺾였다, 휘어가는 호흡을 언어에 불어넣고, 그래서 그의 장행 또는 초행은 시적 대상에 대해 기대와 의혹 사이를 오가면서 지속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리듬을 형성하고, 반행은 잠깐의 휴지, 딱 끝나죠. 잠깐의 휴지. 이어지는 어떤 미끄러짐에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스카티슈 어떤 상체를 재현해내는데 뭔가 효과적으로 강인한다. 말은 이렇게 이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 풍경에 대한 걸 어떻게 다루느냐도 중요하지만 장행, 초행, 반행의 호흡을 그것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이것도 우리가 이 시인에게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게 제 요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